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잔이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녹마 조각을 잇대어 헐어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밖에는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억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렸다. 성난 파도가 바닷가 암벽에 부딪혀 철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를 잔이는 몹시 싫어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으며 몸서리 쳐지는 폭풍우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는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의 천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흰 보료를 깐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서 잔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폭풍 소리는 아랑곳 없다는 듯 어부의 아이들 5명이 새근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돛을 깃고 있는 잔이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있었다. 이처럼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라도 하겠는가. 식구들을 앉아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잔이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줄곧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구나 오늘 밤처럼 억세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센 폭풍 소리를 뚫고 간간히 어린애 울음소리 같은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부었다. 잔이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우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배는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아, 끔찍해. 잔이는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낡은 괴종시계가 목신소리로 땡땡 울렸다. 그러나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잔이는 생각에 잠겼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것들은 사계절 신발도 없이 노상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는 검은 빵조차 고급스런 빵이다. 날마다 귀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바다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어떻든지 아이들이 탈없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잔이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비바람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릴 뿐이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참다 못해 잔이는 외투를 걸친 후 램프를 켜들고 밖으로 나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 잔잔해지기는 했는지, 등대불은 켜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밖은 춥고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잔이의 발길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옮겨졌다. 그녀는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지까지 걸어 내려갔다.
허물어진 벽에 앙상한 기둥에 매달려 있는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냈다. 유난히 사나운 바람이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할 듯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지푸라기들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걸하듯 파닥거렸다. 잔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 내가 깜빡 잊었군. 저 불쌍한 환자를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이는 저 여자가 외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노상 걱정을 했었어. 잔이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잔이는 다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도 돌봐줘야 할 텐데 자신마저 알아눕다니. 저 여자 무슨 팔자가 저렇게 사나울까?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과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은 저희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가엾어라. 잔이는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집안에선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이렇게 소리쳐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잔이는 돌아서려고 했다. 비에 온몸이 젖어 갑자기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 거센 바람이 잔이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다. 휘청대던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잔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램프불이 캄캄한 집안을 두루 비춰주었다. 말이 집이지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다. 천장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빗물이 새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 뒤의 벽 근처에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과부의 죽은 시체가 놓여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커다랗게 벌린 싸늘한 얼굴은 꽁꽁 얼어붙은 절망과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임종하면서까지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쓴 듯 쭉 뻗은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맥없이 축 처져 있었다. 죽은 여인의 발치에는 때에 전 포대기에 아기 둘이 누워 있었다. 파리하게 야위긴 했어도 금발의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아기 둘이었다. 아이들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잠들어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사나운 폭풍우를 까마득히 모른 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을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 옷으로 몸을 덮어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는 꺼질 듯 조용하고 가냘팠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물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그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잔이는 갑자기 외투 속에 뭔가를 훔쳐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잔이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물건을 침대 위에 놓고 재빨리 이불로 덮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주저앉았다.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따금 실성한 사람처럼 외쳤다. 그이가 뭐라고 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이들 쥐지닥거리에 지쳐서 난 바보야, 바보. 혹시 그이가 왔나? 오지 않았군. 차라리 그이가 와서 나를 실컷 때려 죽이려 됐으면. 난 몹쓸 짓을 했어. 그이가 차라리 내가. 그때 문소리가 나더니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자니는 몸을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안 왔어. 하느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찌 남편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자니는 가슴을 졸이며 한동안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비가 멎더니 이윽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바다는 성난 듯 아우성쳤다.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와 함께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을 질질 끄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하고 그는 반가운 듯이 말했다. 당신이군요. 자니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똑바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정말 사납더군. 정말 그래요. 그래, 고긴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아주 망했어. 멀쩡한 그물만 다 찢고 돌아왔지. 글쎄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무서운 폭풍우였어. 뭐랄까, 꼭 미친 악마야. 마치 배를 공치기라도 하듯이 마음대로 들었다 내려놓고 밧줄을 금방 끊어놓고 선체를 마구 흔들리게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어부는 피곤한 듯 그물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와 난로 옆에 앉았다. 글쎄, 그저 이렇게. 자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 남편을 쳐다보았다. 뜨개질을 하고 있지요. 간밤에 어찌나 비바람 소리가 무섭던지 정말 혼자 있기가 두려웠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지요. 그랬을 거야. 정말 지독한 날씨였으니까. 그래, 간밤에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걱정하듯 말했다. 두 내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자니는 큰 죄라도 지은 듯 겁을 집어먹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다.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될까요? 죽을 데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겠지요. 더구나 젖먹이 둘을 남겨놓고 죽었으니. 큰 녀석은 겨우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작은 놈은 아직 저 혼자 앉지도 못하는걸요. 자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자니의 말을 듣다가 두 눈을 껌뻑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정직하고 순박한 그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정말 안 됐군. 앞날이 걱정인데. 그는 몸내 안쓰럽다는 듯이 목덜미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말했다. 그러니 어쩌지? 아기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잠이 깨면 얼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가 어린 것들부터 데려와요. 그러나 자니는 말뚝에 묶인 사람처럼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빨리 가라니까. 왜,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단 말이야?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자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녀의 남편을 침대 곁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올렸다. 이불 속에는 과부의 두 아기가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스러운 꿈을 꾸고 있었다.